나이가 들수록 깜빡거림이 잦아져서 불안하셨죠? 저는 오늘 그 불안이 공감으로 바뀌고 마지막엔 안도와 희망으로 이어지도록 제 이야기를 건네겠습니다. 제가 전할 내용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오늘 식탁에서 즉시 시작할 수 있는 작고 확실한 변화들입니다. 60대부터 80대를 위한 따뜻한 안내자로서 저는 여러분께 하나씩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5가지 이야기로 나눠 문제를 짚고 원인을 이해한 뒤 실제 사례와 함께 해결책과 실천 방법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어제 만난 사람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 순간의 당황스러움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저는 종종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사실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기억이 흐릿해지는 느낌,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순간이 오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지요.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그대로 두지 않고 지금부터의 한 가지 선택으로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제 끝인가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신 밤이 있으셨나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뇌는 나이와 함께 변하지만 동시에 놀라운 가소성을 가지고 있어 손상된 회로를 우회하고 보완할 힘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산길이 막혔을 때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다만 우리가 먹고 움직이고 잠드는 방식이 그 가소성의 발현을 돕기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활이 곧 뇌의 환경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진료실과 가정에서 이런 변화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김순자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아 모임을 피하던 72세 분이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요즘 사람들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안 나와서 창피해 죽겠어요 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분의 하루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침은 거의 거르고 점심은 라면이나 빵으로 대충 저녁만 제대로 드시는 패턴이었어요. 운동은 일주일에 한두 번 동네 한 바퀴 도는 정도였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매일 달랐습니다. 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함께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달걀 하나와 우유 한 잔, 점심에는 간단한 나물 반찬이라도 챙기기, 저녁 식사 후 30분 산책하기, 밤 10시 30분에는 침대에 눕기. 이 4가지만 6주간 지켜보자고 했어요. 처음 2주는 힘들어하셨습니다.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며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3주째부터 변화가 나타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고 오후에 졸음이 덜 쏟아진다고 하셨습니다. 6주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지난주에 동창회에 갔는데 이름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물건 둔 곳도 더 잘 기억나고요. 무엇보다 큰일 난 줄 알았는데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라는 말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선택 가능한 희망을 제안합니다. 무리한 목표 대신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각각 하나씩의 뇌보호 행동을 고정하는 겁니다. 호두, 초록 채소, 좋은 기름, 노란 향신료. 이 4가지 축을 하루에 흩뿌려 놓으면 회복의 창이 열립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소는 뇌세포 간 신호 전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물질, 비타민 B군 같은 성분들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이런 성분들이 풍부한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뇌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천 팁은 간단합니다. 오늘 달력에 체크박스를 만들어 아침, 점심, 저녁 3칸을 표시하세요. 휴대폰 알림으로 같은 시간대에 물 마시기, 10분 걷기, 식단 한 요소 추가를 묶어두면 작은 습관이 쌓여 내일의 기억을 지키는 든든한 보험이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씩만 해도 충분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후 3시쯤 되면 머리가 뿌옇고 집중이 끊기는 순간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드시나요? 저는 그때 과자를 찾기보다 뇌가 반기는 간식을 손에 쥐자고 권합니다. 불안에서 시작한 이 여정이 작은 한 줌으로 공감과 안도로 이어지는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견과류는 기름져서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계세요. 하지만 호두에 들어있는 기름은 우리 뇌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특별한 종류입니다. 왜 호두일까요? 우리의 신경세포는 기름막으로 둘러싸여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이 기름막이 건강해야 뇌세포들이 서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어요. 여기에 도움이 되는 식물성 오메가3가 호두에 풍부하고 신선하게 보관해 꾸준히 먹으면 신호 전달 환경을 돕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과식과 산패는 피해야 하죠.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호두에는 비타민 E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해요. 저는 오후 집중력이 떨어져 장기에서 잦은 실수를 하던 박영수님을 기억합니다. 68세이신 그분은 평생 장기를 즐기셨는데 최근 들어 술을 읽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며 걱정이 많으셨어요. 처음 상담할 때 그분의 간식 습관을 살펴보니 오후마다 달콤한 과자나 빵을 드시는 패턴이었습니다. 당분이 떨어져서 그런가 싶어 단 걸 먹는데 잠깐 나아지다가 또 멍해져요 라고 하셨죠.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뇌 기능에 악영향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 생호두 한 줌을 요거트와 함께 오후 간식으로 바꿔보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해 주셨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작은 변화가 나타났어요. 오후에 졸음이 덜 쏟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4주째에는 잠기 드는 시간이 예전보다 길어졌어요 라며 미소를 지으셨고요. 6주 후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분 같았습니다. 신문 정독 시간이 늘고 장기수 읽기가 또렷해졌다고 하셨어요. 친구들이 실력이 늘었다고 하네요. 예전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마음이 먼저 안도하니 일상 리듬도 차분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분의 표정 변화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걱정스러운 모습에서 자신감을 되찾은 밝은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을 줄 몰랐어요. 이제 오후가 두렵지 않아요라는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해결책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권장량은 하루 한 줌 약 28g이고 가능하면 생으로 드세요. 볶은 호두보다는 생호두가 영양소 파괴가 적어 더 좋습니다. 요거트나 베리와 함께 아침이나 오후에 고정하면 잊지 않게 됩니다. 보관은 냉장이나 냉동으로 꺼내 먹을 한 주치만 작은 통에 담아두세요. 호두를 고를 때는 껍질이 깨끗하고 무거운 것을 선택하세요. 흔들어 봤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신선한 호두입니다. 개봉 후에는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2주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실천 팁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장볼 때 소포장 생호두와 지퍼백을 함께 사서 1주치 분량만 냉장칸으로 옮겨 두세요. 둘째, 식탁 위 투명 유리병에 하루치만 담아 보이면 먹는다 원칙을 활용하기. 셋째, 알레르기나 신장결석, 체중관리 이슈가 있으면 주치의와 상의하며 양을 조절하기. 이렇게만 해도 오후의 흐릿함이 한결 옅어집니다. 요즘 머리가 복잡하고 무겁다는 말을 저는 자주 듣습니다. 그럴수록 식탁에 초록이 비어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불안해진 마음이 초록 한 접시로 달래지고 곧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장면을 여러분과도 만들고 싶습니다. 혹시 나물은 맛없고 귀찮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뇌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원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시금치나 케일 같은 푸른잎 채소에는 비타민 K, 엽산, 루테인 등 뇌가 좋아하는 요소가 가득하고 약간의 기름과 함께 먹을 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관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해요. 다만 항응고제 등 일부 약과의 상호작용에 유의해야 하죠. 비타민 K는 뇌 속 신경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고 엽산은 뇌의 신경전 달물질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루테인은 눈 건강뿐만 아니라 뇌 조직에도 축적되어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저는 손주를 돌보느라 끼니를 대충 넘기던 이정수님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74세이신 그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5살, 7살 손주 둘을 돌보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빵이나 과자로 때우는 날이 많아요 라고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오후만 되면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머리가 무거워진다는 것이었어요. 손주들 숙제 봐주다가 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하게 되고 저녁 준비할 때도 뭘 하려고 했는지 깜빡해요.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이 겹치면서 뇌 기능이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몇 가지 반찬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신선한 채소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사다 놔도 손질할 시간이 없어서 버리게 되더라고요 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간단한 해결책을 찾아봤어요. 마트에서 파는 손질된 혼합 채소팩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씻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상추, 양배추, 당근 등이 섞인 제품이었죠. 여기에 집에 있는 들기름 몇 방울만 떨어뜨려 점심 첫 접시로 드시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걸로 배가 차겠어요? 라며 의아해하셨지만 일단 시작해보자고 했습니다. 손주들 점심 준비하면서 본인 것도 함께 챙기는 방식으로요. 일주일 후 첫 변화가 나타났어요. 오후에 졸음이 덜 쏟아져요. 예전에는 손주들 낮잠 재울 때 같이 잠들었는데 이제는 그 시간에 집안일을 할 수 있어요. 2주째에는 머리가 한결 맑아진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고요. 4주간 꾸준히 이어가자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낮잠 시간이 줄고 외출 준비가 매끈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손주들 학교 준비물도 예전처럼 깜빡하지 않고 저녁 메뉴도 미리미리 생각나요. 표정에는 가벼운 안도가 스며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6주 후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풀떼기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게 없으면 뭔가 허전해요. 몸이 가벼워지니까 마음도 한결 편해졌어요. 해결책은 하루 1접시를 기준으로 삶는 것입니다. 초록을 첫 접시로 드시고 달걀 노른자나 두부와 곁들이면 세포막 재료가 보강됩니다. 이렇게 마인드 식단에 뼈대인 채소, 견과, 좋은 기름, 콩, 생선, 베리를 일상에 깔아두면 뇌의 환경이 차분히 정돈됩니다. 마인드 식단은 지중해식 식단과 대시 식단을 결합해 뇌 건강에 특화시킨 식단이에요. 여러 연구에서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고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채소를 고를 때는 색깔이 진하고 잎이 싱싱한 것을 선택하세요.
시금치, 케일, 상추, 브로콜리, 양배추 등을 번갈아 드시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요. 냉동 채소도 영양가가 높으니 활용해 보세요. 실천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냉장고에 씻어놓은 채소통을 만들어 바로 덜어 먹기.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소량 떨어뜨려 지용성 비타민 흡수 돕기. 항응고제 복용 중이라면 비타민 K 섭취에 대해 의료진과 조율하기. 그리고 식탁에 초록 첫 접시 메모를 붙여 맵기 상기시키기. 이 작은 디테일이 습관을 붙잡아 줍니다. 기름은 다 나쁘다는 생각 저도 예전에 가졌습니다. 하지만 불안을 부르는 기름과 안도를 주는 기름은 다르죠. 저는 오늘 우리 밥상에 친숙한 들기름이 어떻게 희망의 방향으로 저울을 기울이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기름기 있는 건 다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좋은 기름은 뇌 건강의 필수 요소입니다. 왜 들기름일까요? 들기름의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은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열에는 약해 불에서 내려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산패에 민감하니 신선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는 체내에서 EPA와 DHA로 일부 전환되어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해요. 특히 뇌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분은 나물은 즐겨도 마요네즈와 튀김을 자주 드셔 늘 더부룩했습니다. 최병호님이라는 69세 분이셨는데 평생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셨어요. 나물 무칠 때도 마요네즈를 넣어야 맛있고 저녁에는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걸 자주 시켜 먹어요 라고 하셨죠. 문제는 식후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밤에 속이 답답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겠어요. 그러다 보니 낮에도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돼요. 나쁜 기름의 과다 섭취가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뇌 기능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하루에 섭취하는 기름의 대부분이 트랜스지방이나 과도하게 가공된 기름이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기름들은 비싸고 맛도 없어서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래서 무침과 국 마무리에 들기름 1큰술로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요네즈 대신 들기름과 소금으로 나물을 무치고 국이나 찌개 끓인 후 불을 끄고 들기름을 넣는 방식으로요. 처음에는 맛이 심심할 것 같은데라며 걱정하셨지만 일단 2주만 해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속이 한결 편해졌어요. 밤에 더부룩한 느낌이 많이 줄었어요. 3주째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저녁 군것질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밤에 과자나 라면을 찾았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나요. 좋은 기름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효과였죠. 6주 후 만났을 때 그분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런 반전이 있을 줄 몰랐다고 웃으셨죠? 불안했던 위장이 안도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들기름 특유의 고소한 맛에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마요네즈가 느끼하게 느껴져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분이 스스로 식단을 조절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이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몸이 무거워지는 게 바로 느껴져요.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더라고요. 해결책은 사용법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무침, 밥 비비기, 국과 찌개 불 끈 뒤 뜸 들릴 때 1큰술. 이 기본 공식입니다. 보관은 차광병에 담아 냉장, 소용량을 사서 개봉 후 1달에서 2달 안에 쓰기. 이렇게 하면 좋은 기름의 장점만 취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을 고를 때는 저온 압착 방식으로 만든 것을 선택하세요. 색이 너무 진하거나 냄새가 이상한 것은 피하고 제조일자가 최근인 것을 고르는 것이 좋아요.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세요. 실천 팁을 드리면 첫째 주방에 불 끄고 넣기 메모를 붙이세요. 둘째 병의 개봉 날짜를 라벨로 적어 신선도 타이머를 켜두세요. 셋째 하루 총량을 1큰술 기준으로 관리하고 항응고제 등 약 복용 중이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작은 주의가 오랜 안도를 만듭니다. 저녁이 되면 같은 말을 반복해 스스로 놀라셨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불안을 부엌의 노랑가루 한 스푼으로 달래는 길을 자주 제안합니다. 향만 바뀌어도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 틈에 희망이 들어옵니다. 혹시 향신료는 자극적이라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선입견을 갖고 계세요. 하지만 강황은 수천 년 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온 안전한 식재료입니다. 핵심은 강황의 커큐민과 후추의 궁합입니다. 커큐민은 그냥 먹으면 체내 이용률이 낮을 수 있지만 후추의 피페린 성분과 함께하면 활용도가 20배까지 올라갑니다.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더 유리하고요. 위장이나 담낭 이슈, 항응고제 복용 시엔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또한 뇌에서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성장인자의 생성을 도와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동네 서점을 운영하시는 정미경 님이 계셨습니다. 73세이신 그분은 40년 넘게 작은 서점을 꾸려오셨는데 최근 들어 고민이 많으셨어요.
저녁 무렵 되면 계산 실수가 자꾸 나고 손님한테 같은 말을 몇 번씩 하게 돼요.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단골 손님이 사장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니 아침 일찍 서점문을 열어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는 패턴이었어요. 점심도 간단히 김밥이나 샌드위치로 때우고 저녁은 집에 가서 혼자 간단히 드시는 정도였죠. 바쁘다 보니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가 가장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 시간대에 학생들이 많이 와서 정신없는데 자꾸 실수를 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계산기로 몇 번씩 확인해도 불안해요. 그래서 강황가루와 후추를 활용한 간단한 요리법을 제안했습니다. 달걀볶음밥에 강황 1작은술과 후추 한 꼬집을 넣거나 두부 조림할 때 마지막에 넣거나 국물 요리 마무리에 넣는 방식으로 주 5회 정도 드시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카레 냄새가 날 텐데 괜찮을까요? 라며 걱정하셨지만 양을 적게 넣으면 향이 강하지 않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간단해서 바쁜 일상에도 부담이 없다는 점이 좋으셨죠? 2주 후 첫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오후에 머리가 조금 더 맑은 느낌이에요. 예전만큼 멍하지 않아요. 3주째에는 계산 실수가 줄었어요. 손님들과 대화할 때도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일이 덜해졌고요. 6주 후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머리가 한결 맑다고 하셨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으셨더라고요. 안도 뒤에 이대로 가보자는 희망이 따라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단골 손님이 요즘 사장님 표정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일하는 게 예전처럼 즐거워졌어요. 그분은 이후에도 꾸준히 강황을 활용한 요리를 드셨고 6개월 후에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계셨어요. 이제는 강황 없는 요리가 심심하게 느껴져요. 몸이 원하는 것 같아요. 해결책은 작게 자주입니다. 강황 1작은술과 후추 한 꼬집을 저녁 반찬에 꾸준히 더하세요. 강황밥, 카레, 달걀 요리, 국과찌개 마무리간으로 응용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들기름 또는 올리브유 소량과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강황을 고를 때는 색이 선명한 노란색이고 향이 진한 것을 선택하세요. 가루 상태보다는 뿌리를 직접 갈아서 쓰는 것이 더 좋지만 편의상 가루를 사용해도 충분해요. 밀폐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강황을 요리에 활용할 때는 기름에 살짝 볶아서 사용하면 커큐민의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또한 검은 후추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강황 1작은술당 후추 한 꼬집 정도가 적당해요. 실천 팁은 간단합니다. 강황과 후추와 소금을 10대 1대 10 비율로 미리 섞어 소병에 담아 식탁에 두세요. 처음엔 반 작은술로 시작해 위장이 편하면 1작은술로 올리세요. 속이 더부룩하면 양을 줄이고 약 복용 중이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향신료의 힘은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이제 하루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엔 생호두 한 주물 요거트나 베리와, 점심엔 초록 한 접시에 들기름 몇 방울, 저녁엔 강황 1작은술과 후추 한 꼬집. 이 세 가지가 오늘의 기억을 내일로 건너가게 돕습니다. 불안으로 시작했지만 우리는 공감으로 서로를 이해했고 작은 실천으로 안도를 얻었으며 꾸준함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하나, 지금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주세요. 기억하세요. 뇌는 바뀝니다.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내일의 기억을 만들어갑니다. 저는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작은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걸어가요. 저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